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드웨이브 시스템 프로덕션 모듈 길라잡이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OBPENG의 이주호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베이스라인 분석을 수행하여 나온 절상력을 확인하였고요. 이어서 매뉴얼 최적화를 통해 파라미터를 직접 탐색하고 기입하여 매뉴얼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매뉴얼 최적화는 엔지니어링 감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변수들을 찾는 데에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숙련되기 전까지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SOV, 즉 Suggested Optimization Value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완벽한 자동화 최적화는 아니지만 세마이 옵티마이제이션까지는 가능한 SOV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화면에 띄어진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 매뉴얼 작업을 통해서 수행한 최적화 결과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최적화 전의 베이스라인의 절상력이고, 그리고 초록색의 그래프가 바로 최적화의 결과인 최적화 톨패스의 절상력 분포입니다. SOV 기능을 사용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매뉴얼 최적화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잠깐 리뷰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베이스라인의 매뉴얼 최적화의 모든 그런 설정들은 베이스라인 자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프로젝트를 제가 다시 실행을 시켰고요. 이때에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를 실행시켜 보시면 최적화 수행에 사용되었던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은 이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유저가 선택한 변수들은 바로 검정색 User Defined Optimization Value라는 실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라인이 저희가 직접 엔지니어링 감각으로서 선택했던 값들이죠. 저희는 아마 그 당시에 네 번째 스텝에 있는 절상력을 많이 참고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사실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파란색 실선이 바로 SOV, 즉 서드웨이브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사용자한테 제시하는 Suggested Optimization Value의 값을 실선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SOV는 프로덕션 모듈이 사용자한테 제시하는 통계적인 대표값, 즉 자동 산출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변수들에 대응을 할 수 없지만 프로덕션 모듈은 상기의 옵티마이제이션 바이에 들어가는 주 절상력과 리미트 바이에 들어가는 로디펀 유니네스, 맥시멈 인컷 피드 레이트 등의 이 세 변수에 관해서는 통계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스테디한 폴스를 찾는 그러한 사고와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갖는 통계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엔지니어링 감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스테디 값, 두 번째 스테디 폴스, 그리고 세 번째 스테디 폴스, 그리고 네 번째 주니 폴스, 다섯 번째 주니의 폴스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스테디의 폴스를 선택하는지는 엔지니어링 감각이겠죠. 하지만 서드웨이브 시스템의 프로덕션 모듈은 이 스테디한 폴스 관계 중에서 전체 톨패스 대비 가장 스테디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많은 영역의 분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값들을 바로 SOV 기능의 대표값으로 선정하여 상기의 값들의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선택한 매뉴얼 값과 프로덕션 모듈이 제시하는 SOV 값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바이에 걸리는 스테디한 폴스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기의 세 번째 스테디한 폴스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프로덕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테디 포스의 준위들을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금 상기에 이 영역에 걸리는 포스를 바로 스테디한 포스로 선정을 하였고 이것을 SOV의 값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SOV 값을 살펴보고 이거보다 더 높은 준위의 스테디 포스를 최적화해 사용하느냐, 더 낮은 준위의 스테디 포스를 선택하여 최적화를 하느냐. 두 번째로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미트는 바로 아래 그래프에 있기 때문에 리미트의 LPL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값과 그리고 프로덕션 모듈의 제시한 값이 거의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PL 자체가 굉장히 스테디한 값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때 계산할 때는 바로 3992를 곱하기 1.3배한 30% 증감한 값을 직접 소수점을 털어서 대입을 했는데 아마도 SOV 기능을 사용해도 그 유사한 값을 선정을 해서 바로 기입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맥시멈 인컷 피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동화된 값하고 동일한 값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6에 1.5가 곱해진 그리고 소수점을 털었던 30이라는 값을 선정하여서 선택이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매뉴얼 작업은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했고 그 결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OV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해보고 그리고 이 매뉴얼 최적화의 결과와 SOV 기능을 사용한 최적화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먼저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Save As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카피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적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새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example 1 언더바 베이스라인 언더바 SOV라는 말을 더 붙여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저장된 프로젝트 SOV 프로젝트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창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기입력된 매뉴얼 변수들을 지워도 되지만 지우지 않고 바로 SOV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SOV 기능은 바로 인컷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 블럭 안에 가장 아래에 있는 Suggested Optimization Value 기능을 Apply 눌러 주시기만 해도 완성이 됩니다. Apply 누르는 순간 이 변수들이 다 모두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값을 찾는 것과 동시에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로 선정하여 대입을 해줍니다. 유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리뷰만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옵티마이즈만 누르시면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 작업했던 것과 SOV를 통해서 결정된 변수와의 큰 차이는 바로 탄젠셜 포스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높은 준위의 스테디 포스를 선정하였는데 약 1300파운드 정도였고요. SOV는 1100파운드 정도의 값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직접 절삭을 해보는 것인데 최초에 숙련되지 않았다면 유저들한테는 이러한 가공 경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혹은 결과 등이 참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최적화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SOV에서부터 최적화를 수행해 보는 것입니다. SOV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가공을 해본 뒤 그 결과의 양상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최적화를 좀 더 높일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해서 공구나 혹은 피삭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최적화를 좀 더 낮추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2차, 3차, 4 최적화에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최초의 최적화를 위한 가장 쉬운 첫 발걸음은 바로 SOV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에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클릭 한 번과 바로 옵티마이즈를 누름으로써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툴패스에 대해서 복사를 할 것이냐, 복제를 할 것이냐, 오버라이트를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적화 툴패스를 따로 비교하기 위해서 덮어 씌우지 않고 아니오를 누른 상태에서 저희가 이 옵트 뒤에 SOV를 하나 더 넣어서 기존에
옵트 툴 패스하고 비교를, 차별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가 됐고요. 최적화된 것에 따라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SOV 최적 프로젝트의 최적화는 바로 언더바 OPT라고 하는 전미어가 하나 더 붙어서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자동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오버레이 차트를 눌러보죠. 오버레이 차트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요것으로는 저희가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바로 우리가 직접 수행했던 매뉴얼 최적화하고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산한 데이터들을 출력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어널리시스, 차트 데이터에서 커런트 차트. 이것을 동일한 폴더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result SOV로 설정을 하여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기 데이터는 출력이 됐고요. 이것을 바로 저희가 매뉴얼 최적화를 했던 최적화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고요. 여기에서 임포트 오버레이 차트 리절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방금 출력했던 SOV 최적화의 결과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진 데이터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에 앞서 먼저 레전드를 좀 바꿔서 구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것은 베이스라인, SOV가 아닌 매뉴얼 작업에서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옵트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버레이된 빨간색 그래프는 방금 전에 SOV 최적화를 통해서 내보낸 SOV OPT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전체 최적화율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높은 절삭력 준위를 선택했던 매뉴얼 최적화가 더 짧은 시간, 약 358초 정도의 가공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OV 최적화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준위, 바로 이 절삭력, 1100가량의 절삭력을 선택해서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 절삭력 준이었죠. 이 결과 406초가량의 최적화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뉴얼 최적화와 SOV 최적화가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인다던가 혹은 어느 것이 더 사이클 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가공을 해서 그 결과들을 직접 비교해보기 전까지는 바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이 최적화의 결과들이 이론적인 수치임을 확인을 하시고 꼭 실제 절삭 데이터와 비교를 하여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재료의 단가라든지 혹은 시제 가공이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다량의 프로젝트, 다량의 전략을 세우셔서 실제 가공을 하시고 최적화율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재료라든지 시제 가공에 여유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낮은 준위의 절삭력부터 선택을 하셔서 좀 더 개선시키는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 모듈은 커런트 리절트와 프리비어스 리절트 공간을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만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최적화를 확인하였다라고 하시면은 총 3개의 툴패스를 갖고 있습니다. 즉 3개의 절삭력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교차하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베이스라인과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 최적화 그리고 SOV 최적화의 결과들을 동시에 모두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프로덕션 모듈 외에 엑셀이라든지 등등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들 혹은 오리진 등등의 그래프 플롯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3개의 데이터 혹은 4개, 5개 이상의 절삭력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서는 결국에 저희가 SOV OPT를 내보낸 것처럼 나머지 매뉴얼 OPT 그리고 베이스라인 OPT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기능은 바로 어널리시스의 차트 데이터, 커런트 차트를 이용해서 SOV를 내보낸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도 다 동일하게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내보낼 때에 그 결과들이 잘 헷갈리지 않도록 파일 이름만 잘 신경 쓰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절트 매뉴얼로 저장을 하고요. 매뉴얼 OPT도 내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의 데이터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데이터도 내보내겠습니다. 네, 이제 저장된 폴더로 가셔서 3개의 데이터들을 모두 엑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엑셀을 실행시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출력해낸 저장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CSV 파일 3개가 모두 출력이 되었고요. 이것을 다 엑셀 파일로 불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개의 CSV 파일이 나왔는데 이때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시계열 데이터, 바로 A열과 그리고 우리의 절삭력 데이터가 나와 있는 AM열의 피크 탄젠셜 포스입니다. 그래서 A열과 AM열에 있는 데이터만 저희가 갖고 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분산형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에 마커가 없는 형태의 분산형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선택해서 각각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 첫 번째 시계열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피크 탄젠셜 포스.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같이 수행을 했고요. 이제 나온 절삭력 그래프는 저희가 프로덕션 모듈에서 보는 거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입맛에 맞춰서 각가지 마커 혹은 통계적인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셔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라인은 높은 준위 절삭력 스테디 포스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짧은 영역에 절삭력 스파이크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뉴얼 최적화의 이 주황색의 매뉴얼 최적화와 그리고 SOV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폴스 스파이크들을 대부분 제거하고 낮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영역은 바로 낮은 준위의 절삭력을 얼만큼 끌어올렸느냐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실제 가공을 통해서 어느 것들이 더 가공에 문제가 없이 완료가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높은 준위의 절삭력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가공시간 단축의 결과들과 그리고 공구의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공구의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까지 비교를 한다면은 더욱더 최적화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브 시퀀스 최적화라는
추가적인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